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교수이자 미 갤럽 인증 강점 코치 박소연입니다. 앞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좀 드실 텐데요. 강점이 좋은 것도 알겠고 아이의 강점을 알아주는 부모가 되고 싶긴 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계를 소개합니다. 강점 육아의 각 단계 머리 글자를 따서 트랙이라고 줄여 부르는데요. 이 모든 단계의 중심에 강점, 스트렝스가 있기 때문에 첫 머리 글자 S까지 더해 일반적으로 S트랙이라고 합니다. 5단계입니다. 1단계 트러스트, 신뢰 만들기. 2단계 레커그니션, 파악하기. 3단계 에이밍, 목표 설정하기. 4단계 캐링 아웃, 실행하기. 5단계 카인드니스, 축하하기입니다. 제일 먼저 신뢰입니다. 우리는 언제 마음이 열리나요? 일단 좋아하고 믿는 사람이 말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강점 육아든 뭐든 시작을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줘야 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신뢰는 인정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표현처럼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도 쉽지 않습니다. 인정은 입에 발린 말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은 진심인지 아닌지 엄마에게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알아차리는데 선수입니다. 제대로 된 인정을 하려면 상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낳은 아이니 당연히 잘한다고 생각하실까요? 분명 내가 낳았지만 낳는 순간 아이와 나는 다른 개체로 분리됩니다. 다른 개체로 분리되어 자라난 아이는 부모의 영향은 받겠지만 다양한 자극과 경험이 더해져 자신만의 체계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라고 다 알지 못하는 거죠. 나는 너의 생각이 궁금하구나. 바로 신뢰를 여는 인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듭니다. 나중에 일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순간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 품의 자식이지만 언젠가 아이들은 자라 떠납니다. 떠난 뒤에는 관계의 저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의 눈동자가 온전히 나로 채워졌을 때 조금 더 충분히 신뢰의 저축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우리 아이의 강점을 파악하기 단계입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말하라면 관찰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강점 육아에서는 특히 관찰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 강점이 다 다르고 그게 꼽히는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잘 살펴줘야 합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는 병아리가 부화할 때 알에서 깨어나려고 안에서 쪼아대는 줄과 어미닭이 그 신호를 알아차려 밖에서 부리로 알 껍데기를 쪼아주는 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병아리가 제대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안에서 병아리는 쪼고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관찰한 어미가 같이 탁 깨트려 줄 때 비로소 병아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내 아이를 바라보고 그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고 함께 찾아가는 일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러려면 안에서 쪼아대는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이를 관찰해야 합니다. 평소에 아이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판단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해보면 우리 아이의 강점도 잠재력도 그것을 넘어 탁월함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이와 신뢰도 구축했고 관찰을 통해 강점도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강점을 강화시키는 방법에는 작은 성공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성공 경험이 생기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란
뭐 어떤 꿈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처럼 크고 복잡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이룰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할 때 역기 대신 요가볼을 먼저 잡는다고 해요. 큰 근육을 단련하기 전에 작은 근육을 먼저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근육을 먼저 단련시키면 부상에 훨씬 덜 취약하게 되고 큰 근육이 하는 일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상에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들을 성취해 갈 때 아이들에게는 성공 경험이 쌓이고 그 성공 경험의 방식이나 자신감이 결국 큰 목표를 향해 갈 때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상처받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효율적인 길을 다 정해주고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율적인 존재라 누가 하라면 하기 싫습니다. 자신이 정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실행 방법을 찾을 수 있게 질문해주고 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아이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축하와 칭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아이가 잘 해낼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아이에게는 도전이고 성취입니다. 가시적인 큰 성과만이 성공은 아닙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우리는 너무 이 칭찬에 인색합니다. 특히 누구보다 월등히 뛰어나거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때만 칭찬하는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보게 되고 여간에서는 성공의 뿌듯한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칭찬은 사람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도전하게 합니다. 칭찬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하지만 칭찬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칫 잘못된 방식의 칭찬은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가두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이 아닌 고정된 지능을 칭찬받는 아이들은 오히려 도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연구 결과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칭찬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강점을 키우는 ABC 칭찬법이 있습니다. A. Act. 행동을 관찰한 대로 칭찬해주기. 그 다음에 B. Being. 아이의 존재, 가치, 강점에 대해 알아주기. 마지막으로 C. Contribution. 아이의 행동이 나에게 기여한 영향력을 표현하기. 이래서 ABC 칭찬법입니다. 우리가 대개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관찰한 대로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들어간 판단과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보고 똑똑하구나 라고 칭찬을 하는 건 판단입니다. 아이의 어떤 행동을 보고 똑똑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칭찬하면 아이의 사고방식의 틀을 가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시작은 그냥 관찰한 그대로를 돌려주는 겁니다. 아이가 방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면 방을 깨끗하게 정리했구나. 아이가 숙제를 제 시간에 끝냈다면 숙제를 제 시간에 끝냈네. 심플하게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관찰은 구체적입니다. 관찰한 바를 묘사해서 그대로 돌려주면 듣는 사람 머릿속에도 그림이 그려져 아이도 그 말을 납득하게 되고 자신이 한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해줍니다. 다음 단계 B, 비잉 단계에서는 그 행동의 이면을 알아주는 겁니다. 숙제를 제 시간에 끝낸 것의 이면에는 성실함이라는 강점이 있었겠죠. 그 성실함이라는 내면의 강점을 이용해서 주어진 상황에 활용한 것을 봐주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강점이 무엇인지를 넘어 강점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강점이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역동성을 보일 수 있는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C, 기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를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부모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행복감과 영향을 주었는지 알려주면 어떤 칭찬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땡땡이가 오늘 방을 깨끗하게 치워놔서 엄마가 너무 행복했어.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는데 땡땡이 덕분에 힘든 마음이 다 없어지는 기분이야. 너무 고마워.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우리 아이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다음에도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싶지 않을까요? 자기 결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요인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하는 건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입니다. 이 자기 결정 이론을 적용해 보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 선택할 때 자율성, 본인이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유능성, 중요한 관계에 의미를 지닐 때 관계성, 동기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칭찬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행동을 인지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부모와의 관계에 기여했다는 것까지 느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들은 모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끌고 가서 공부를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이 스스로 주도를 해야 계속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는 자기주도 학습법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의 이 자기주도성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걸음마를 하면서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을 걸은 뒤에는 엄마가 있는지 뒤돌아 확인합니다.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거죠. 그러다 자신감이 붙은 3, 4세가 되면 내가가 시작됩니다. 다 내가 하겠다는 자기 주도성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는 뭐를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했을 때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해보자고 덤벼듭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아이가 해볼 수 있게 지지해 주는 것이 좋고요. 다만 아직 세상이 아이에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안전하게 탐색하고 넘어질 수 있도록 손에 닿을 거리에 부모는 있어주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안전하게 탐색하면서 아이는 작은 성공 경험들을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쌓아가면서 홀로 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주도성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강점입니다. 아이들마다 세상을 탐색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의 다름과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개 옆집 아이에게 맞는 또는 성공한 엄마가 했다는 방법을 아무런 비판 없이 가져옵니다. 어릴 때 저는 시간 맞춰서 푸는 굿땡 학습지를 엄청 좋아했는데요. 한 장을 푸는데 시간을 재는데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게 너무 쫄깃쫄깃한 거예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에 재미를 느끼니 빨리 풀고 싶어지고 빨리 풀다 보니 수학 연산 실력이 올라갔습니다. 저한테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으니 제 아이가 특정 나이가 되자 엄마가 된 저는 그 학습지를 아이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초시계를 재고 있죠.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도저히 가슴이 두근거려서 풀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계가 째깍대면서 가는 소리만 들려도 집중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제게는 효과 있었던 방법이 제 아이에게는 역효과가 났던 것입니다. 아이에게 숙제 시간을 그럼 어떻게 보내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이를 관찰합니다. 제 아이는 가족과 함께 무엇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동시에 공평한 걸 매우 중요시 여기는 아이인데요. 엄마가 일하고 있는데 아빠가 논다던가 아빠만 계속 집안일을 하면 엄마에게 뭐라고 하는 아이죠. 그래서 아이의 학습지를 쳐다보고 시간을 재주는 대신에 아이가 힘든 도전을 하고 있는 시간에 엄마인 저도 힘든 도전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운동이 가장 싫은 사람인데요. 아이가 숙제를 싫어하면 저도 같이 매트를 폈습니다. 각자 30분씩 힘든 도전을 하고
그 이후 시간에 신나게 놀기로 말입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려는 성취 욕구로 채웠던 자기주도 학습을 제 아이는 공정한 도전으로 자기주도 학습 시간으로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강점 기반 교육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점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강점을 인식하게 될수록 자신감이 증가하고 긍정적인 희망이 증가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잘하는 것을 인정받고 그 잘하는 것이 반복될 때 자신감이 생기고 즐거워집니다. 바로 그때 공부에 관한 자기주도 능력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학생들 코칭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엔 강점이 가득한 아이들이 자신의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크게 인지하고 있고 자신의 강점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신이 가진 원석이 다이아몬드인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 것만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가며 자신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강점에 집중하고 그 강점을 키워주는 사회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햇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약점은 마치 늪과 같아서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자꾸 고치려 들수록 더 수렁처럼 빠져듭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은 유한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시간도 짧습니다. 그 귀한 시간 동안 아이의 약점만 고치려고 고군분투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의 재능을 찾고 그것을 강점으로 개발해서 결국 탁월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방향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귀한 재능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걸 잘하고 저 아이는 저걸 잘합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을 필요도 없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똑같고 비슷한 사람이 평균의 성과를 내는 것보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사람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미래가 아이들 앞에 놓일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하고 따라잡기를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과 다른 나의 특별한 점을 알아차리고 키워나가면 그것이 바로 나의 힘이자 무기가 됩니다. 다른 아이가 아닌 바로 지금 눈앞에 내 아이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모두 함께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 역시 강점을 가진 좋은 부모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